1000번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36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56 이상이 되도록,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직사각형을 요래 하나 그려보시고요. 둘레의 길이가 36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36의 반이 되겠죠. 네, 요 변의 길이 요 변이 같고 요 변의 길이 요 변이 같으니까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라는 얘기죠. 전체의 반이니까. 그리고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두면은 세로의 길이는요 18-x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래야지 합해서 18 나올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18-x. 그러면은 x는 변의 길이가 돼야 되니까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18-x도 변의 길이가 양수 돼야 되니까 양수가 돼야 돼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갈로에 보시면은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길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x인데 18-x가 세로의 길이죠.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먼저 x의 범위 하나 구해놓고 갑시다. x는 0보다 크다. 얘는 그대로 가시고요. 이항을 시켜주면은 x는 18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1로 이항 시켜주면은 2x가 크거나 같습니다. 18. 양변을 2로 나눠주면요. 2는 약분이 되고 x는 크거나 같습니다. 요것도 약분해 주니까 9가 되겠죠. 이 세 개를 다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자, x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x가 18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왼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x가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포함하시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세 조건을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요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9보다 크거나 같고 18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범위를 이제 하나 구한 거죠. 그리고 또 계속 갑시다. 넓이가 56 이상이 돼야 돼요. 그죠?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 곱하기 18-x가 넓이인데 걔가 56 이상이 되래요. 여기서 또 x의 범위 하나 구한 다음에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죠. 요래 분배가니까 마이너스 x제곱, 요래 분배가니까 18x, 플러스 56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6이 크거나 같다 0보다. 마이너스 1씩 곱해버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56 음수 곱했으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어주면 되겠죠. 인수분해 xx. 자, 56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자, 2, 2, 4, 2, 8, 26, 2, 1은 2, 2, 4, 8. 4 곱하기 14 해주면 되겠네. 14 곱하기 4 해주면은 둘 다 마이너스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더해주면 마이너스 18. 예, 맞네요. 작으니까 얘는 4의 범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이 되는 x의 값 1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런 범위가 또 하나 나오는 거죠. 얘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x가 9 이상 그 다음에 18 미만이니까 요렇게 색칠해야 되겠죠. 요렇게 하나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크거나 같고 4는 요쯤에 4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요 범위가 동시에 만나는 범위니까 x는 9보다 크거나 같고요. 14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가로의 길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구하는 건요. 가로의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이니까 최대값은 14가 되고요. 최소값은 9가 되겠죠. 걔 두 개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더해서 정답은 23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1000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001번입니다. 유형이 좀 바뀌었네요. 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4분의 D 공식으로 할게요. B'은 얘가 되고요. 이거 제곱해 주니까 A-1이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가 4죠? 그리고 C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얘가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 A 범위 먼저 구할게. 전개를 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분배가 주니까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얘 두 개 계산해 주니까 5A제곱 요거는 했고요. 요게 마이너스 2A죠. 얘 두 개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인수분해하면 5의 A로 가시고요. 아래쪽에 1 주고 위쪽에 7 주면 되겠네. 위쪽에 마이너스, 아래쪽에 플러스. 5A 마이너스 7A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A 맞아요. 그죠? 얘는 그러면은 사이 범위가 되겠죠? 작다 그랬으니까요. 사이 범위 처리하시고 얘가 0이 되는 A값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 A값 5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요 사이에 있는 정수들의 우리는 합을 구하는 문제니까 정수는 0 있고요. 그 다음에 1 있고 2는 안 되죠. 얘가 1. 얼마 정도의 값을 가지니까요. 그죠? 모든 정수의 합은 0과 1의 합을 구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답은요. 1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1001번에 정답이 되겠네요. 요거 찾아주니까 4번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죠? 다음 문제 볼게요.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그러면은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K가 0 되면 안 되겠네. 요런 생각 먼저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K가 0 돼버리 보면은 2차 방정식 안 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K는 0이 되면 안 된다. 표시해 놓고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은 판별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실근은 등호 들어갑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면은 등호 빼셔야 되겠죠. 4분의 D로 갈게요. B'은 얘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2K가 되고 이거 제곱해주니까 4K의 제곱 마이너스 H죠. A가 K고요. C가 요거죠. 그럼 요 부호는 일단 바꿔버리자. 그 다음에 K 마이너스를 요래 써주면 되겠네. 얘가 0보다 크나 같아지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래 분배가니까 K제곱, 4K제곱, 5K제곱이 되고요. 요래 분배가니까 마이너스 K가 될 겁니다. 얘가 0보다 크나 같다. 자, 얘를 K로 끌어내주면은 K, 5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나 같다. 요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사이 범위가 안 나오죠. 그러면은 K가 작은 거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요 K는 얘가 제로가 되는 K가 5분의 1 나오죠. 큰 거보다 더 크거나 같다.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K는 누구 되면 안 되는데 0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0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1002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차 방정식은 요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래.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요 판별식을 두 번 써야 되니까 요 판별식을 D1이라고 둘게요. 오케이. D1은 그러면은 여기에 판별식을 D1이라고 한 거야. 4분의 D 공식으로 할게요. 4분의 D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4분의 D1. B'은 K 플러스 1이고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H죠. 1 곱하기 K 플러스 7인데 그럼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 바뀌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 얘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져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네. I'm sorry.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 D가 0보다 커지면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서 K가 범위 구할게요. K제곱 2AB 해주는 2K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K가 되겠죠. 플러스 1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6이 0보다 커지면 됩니다. 요거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KK 2, 3은 6으로 가시면 안 되죠. 1, 6으로 가시면 되겠다. 1, 6.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6 더해주면은 아니죠. 2, 3으로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주시면 되겠죠. 곱해주면 마이너스 6 더해주면은 플러스 1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얘는 사이 범위 아니죠. K는 작은 것보다 더 작거나 또는 K는 큰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가는 K의 범위가 된다라는 얘기죠. 요번에 다음 거 볼게요. 요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도록 하는 허근이라는 얘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지면 되죠. 여기에 판별식을 얘와 구분하기 위해서 D2라고 임의로 그냥 둘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4분의 D 공식을 못 가고요. 판별식 D로 가시면 되겠다.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4A가 1이죠. C가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 얘가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죠. 요래 분배가니까요. 4K제곱, K제곱, 5K제곱이 되고 요래 분배가니까 마이너스 20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양별을 5로 나눠줘 버리면은 K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다가 되고 얘를 K로 끌어내 주시면요. K-4가 0보다 작고 이거 사이 범위죠. 작으니까요. K가 사이 범위 얘가 0이 되는 K값 0 얘가 0이 되는 K값 4가 되겠죠. 그럼 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기 위해서는 K 범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동시죠. 컴마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얘는 동시에 얘는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 범위를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요거 먼저 할게. K가 -3보다 작다. 왼쪽. 그 다음에 K가 2보다 크다. 오른쪽. 그 다음에 요 범위 0보다 크고요. 0은 요 사이 있겠죠? 크고 4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포함 안 하고 요렇게 되겠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요 범위가 돼요. 그죠? 그래서 K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요렇게 범위가 나오는 거죠. 문제는요. 같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입니다. 요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 몇 개밖에 없어요? 3 하나밖에 없죠. 정답 몇 번? 1번 체크하시면은 1003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004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K에 관계없이 모든 K에 대해서 항상 실근을 가지래요. 그럼 실근 조건 먼저 쓸게요. 실근 조건. 자, 실근 조건 4분의 D로 갈게요. 4분의 D. B 프라임 제곱, 예, 2K-1의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HC죠. 1 곱하기 얘니까 그냥 얘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보가 다 바뀌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겠죠.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가 4K제곱, K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3K제곱이 되고요. 2AB 해주면은 마이너스 4K가 되고 이거 제곱해주니까 1이 되겠죠. 마이너스라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K 남아있는 거 적어주시면 되겠죠. 얘가 0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K로 좀 끌어낼게. 3K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K 이렇게 적어주면 같은 식 맞아요.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AK 맞죠? 마이너스 4K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K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이 2차 부등식이 K의 모든 K에 대해서 K에 관계없다는 거는 우리가 모든으로 바꿔 쓸 수 있잖아. 앞에서 같은 말 4개 했죠. X에 대한 항등식 같은 말요.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미 X에 대해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어떤 X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예,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한다. 얘가 모든 K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뭐예요? 2차 부등식이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한다. 함수에서 X제곱 합의 K수 판별식 따지는 문제 아닙니까? 기억나세요? 그러면은 함수로 해석할게. 좌변의 Y, 우변의 Y. Y 꼴 제로는 X축을 의미하죠. X축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시고 X제곱, K제곱 합의 계수 양수죠. 그럼 이걸 K축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할 겁니다.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등호 있죠? 요렇게 접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K에 대해서 얘가 다 성립하여. 모든 K. 얘가 다 성립한다는 얘기는 결국 얘가 K에 관계없이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된다는 얘기는 X절편 구하려고 Y에다 0 집어넣었을 때 요 2차 방정식에서 K 값이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근을 가지면 안 되는 거지.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죠. 중거는 되죠. 그럼 얘가 등호 들어가시면 되죠. X축의 교점이 1개니까 얘를 0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서 K에 대한 2차 방정식 K가 1개 나온다는 얘기는 이 그림이라는 얘기죠. 결국 판별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판별식과 이 판별식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D1이라 두시고요. 얘를 그냥 D2라고 둘게요. 혹시 우리가 서술형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판별식 할게. 자, B제곱. 요게 B죠? 그러면은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3이죠? C가 없죠? 예, 0이 돼버리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되는 거죠. 요거 어차피 0이죠? 그러면 A 플러스 4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A의 제곱 밑에 값이 0 되는 값 기준으로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럼 얘가 A에 마이너스 4 들어가 보세요. A에 마이너스 4 들어가 주면 얘는 0이 될 거고 제곱에도 0이 되고 0하고 0하고 같아지니까 성립해요. A가 마이너스 4 돼. A가 마이너스 4가 아닌 값이 들어가 주면은 제곱에서 무조건 양수가 될 거고 양수가 0보다 작아요? 아니죠. 양수가 0하고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성립하는 값은 A 값 마이너스 4만 성립하네요. 그죠?
정답은요, A가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가 1004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005번 문제입니다.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될 때, 이거 실근의 부호 묻는 문제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m의 값을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A등급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두 근이 음수다.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몇 개 따져요? 3개 따집니다. 그거는 외우라 했습니다. 판별식 D,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세 번째 알파 베타. 뭐 따지는지는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랬어요.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는 허근은 대수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실근에서만 따져줘야 돼요. 판별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돼요. 두 근이 모두 음수면요, 음수 더해주면 얘는 음수가 되겠죠.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음수 곱해주면 얘가 양수가 되겠죠. 부동호 방향 자체는 외우지 마시고요. 3개 따진다는 외우시고 부동호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정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3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답이 된다는 얘기죠. 4분의 뒤로 갈게요. 반별식 B'은 m-1이 되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1 곱하기 m 플러스 5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겠죠. 요거 정리할게요. m제곱 2ab 해주면 마이너스 2m, m이니까 마이너스 3m이 되고요. 얘 제곱해주니까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가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인수분해 mm으로 가시고 1, 4로 가시고 큰 쪽에 마이너스 작은 쪽에 플러스 사이 범위 안 되죠. 그래서 m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m의 값이 얘가 0이 되는 m의 값 4가 되겠죠.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m의 범위 하나 구했습니다. 요번에 근각계수한 게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붙여서 예분해니까 이거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마이너스 2에 m-1이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죠. 이게 두 근의 합이잖아요. 오케이?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릴까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릴게. 그러면은 여기는 m-1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어차피 0이죠.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고요. 마이너스 1 이항시켜주면은 m의 값은 1보다 커져야 된다. 요게 두 번째 m의 범위가 되는 거죠. 마지막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그냥 예분의 A잖아요. 그죠? m 플러스 5가 되죠. 얘가 0보다 커져야 되고 이항을 시켜주면은 m은 마이너스 5보다 커져야 된다. 얘가 바로 세 번째 m의 범위가 되는 거죠. 이제 수직선 여러분들 하나 꺼주시고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m의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m의 값이 요거부터 갈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왼쪽. m의 값이 4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 m의 값이 1보다 크다 오른쪽. m의 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마이너스 5는 요쯤에 있겠죠. 얘보다 크다 오른쪽. 지붕 3개 썼는 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세 조건을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정답은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답이었죠. 그래서 m은 요게 m축입니다. 그래서 m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하시면은 얘가 바로 1005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묻는 문제였어요. 얘도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이거 또 2차 방정식의 부호 묻는 문제죠. 뭐 따져요? 3개 따지죠. 판별식 D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세 번째, 알파 베타 이렇게 3개를 따져주면 되죠.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돼야 되는데요. 실근에서 따져줘야 됩니다. 판별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고요.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양수도 있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양수 곱해주니까 양수가 되겠죠. 부동호 방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따지는지만 외우세요. 판별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따진다.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는. 됐어요? 그러면 갈게. 1번부터. 판별식 D, K 플러스 3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 A가 1이고 C가 K 플러스 6이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돼요. 요거 정리해 줄게요.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가 되고요. 마이너스 4 분배 가주면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제곱 그대로 오시면 될 것 같고 요래 계산해 주니까 2K가 됩니다. 플러스 2K. 요래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 KK 3, 5, 15.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 사이 범위 안 나오죠? K는 작은 것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큰 것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첫 번째 K 범위가 하나 나온 겁니다. 요번에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1분의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얘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져야 됩니다. 얘 반대로 이항시켜주면요. k가 작아지면 되죠. 마이너스 3보다. 요게 두 번째 k 값의 범위. 세 번째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그냥 예분의 1이니까요. 그죠? 요거 쓰시면 되죠. k 플러스 6이 0보다 크져야 돼요. 이항을 시켜주면은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져야 됩니다. 요게 세 번째 k의 범위. 요 세 개를 다 동시에 만족하는 k 범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요렇게 수직선 하나 그어주시고 요거부터 갈게.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돼요. 왼쪽. k는 3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돼요. 오른쪽. 그리고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3이 요쯤에 있겠죠? 마이너스 3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왼쪽. k는 마이너스 6보다 커져야 돼요. 마이너스 6보다 커져야 되니까 오른쪽. 지붕 3개 쓰는 애들은 여기죠. 네, 여기가 3개의 조건을 다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k 범위는요. 마이너스 6보다 크고요. 여기 등호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구하는 거는 k의 최대값이니까 등호 성립하는 마이너스 5가 최대값이 되겠죠. 정답 1번 체크하시면은 1006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1007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은 판별식 D는 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두 근의 부호가 다르잖아. 그러면 판별 D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요. 무조건 실근에서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해도 되는데 할 필요가 없어.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 하고요. 두 번째 알파 베타만 해주면 돼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값이 같도록 하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란 얘기죠. 부호가 다른 것끼리 곱해주면 얘는 음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서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야? 마이너스 3하고 3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부호가 다르죠? 절대값이 어때요? 두 개의 서로 다른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값이 이렇게 하면 같아지잖아요. 3, 3으로 같아지잖아요. 그지? 그 말은 서로 반수 관계란 얘기예요. 부호가 반대 관계. 부호가 서로 반대 관계란 얘기지.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값이 같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수 관계, 부호가 반대 관계를 반수 관계라 그래요. 그럼 얘 두 개를 더해주면 뭐가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두 개 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예분의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얘가 돼야 되니까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이 0이 돼줘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0이 돼주면 된다고. 분자가 0이면 분수의 값은 0이니까. 그래서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 이꼴 제로가 돼야 되고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mm 2, 3은 6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 그러면 m의 값은 2 or m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m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요렇게 나오는 거죠. 요번에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요 그냥 예분의 얘라 그랬죠. 그래서 3분의 m제곱 마이너스 9 요게 알파 베타인데 걔가 0보다 작으래요. 양변에 30 곱해주면 m제곱 마이너스 9는 0에다 3 곱해주니까 어차피 0 되겠죠. 얘가 작다. 그럼 m의 범위는 뭐예요? 4의 범위가 되겠죠. 얘를 등호로 놓고 m의 값 구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3 나오겠죠. 작은 거 왼쪽, 큰 거 오른쪽 적어주시면 되겠죠. 요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m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3은 그러니까 m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2 아니면 마이너스 3이야. 그런데 m의 범위가 이렇게 된대 또.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은 안 되죠. 이 등호 없으니까요. 치워버리자. 등호 없으니까 마이너스 3은 안 되고 얘만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1007번의 답은요. 2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